지금 북한 석탄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남포항과 서해, 남포항 옆에 있는 송림항에서 YG 어네스트호만큼 대형 이렇게 북한의 운송선들이 석탄을 실어서 어디론가 가고 하는 것이 열몇 건이 포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게 석탄을 가지고 해외로 가서 어디에 팔아먹은 거라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포 석탄 항구에서 또 지금까지 언급된 것과는 다른 아주 큰 대형 선박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실 관계자는 어제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답은 할 수 없다면서도 실제로 7척의 선박이 수출을 위해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VOA는 1일 단위로 위성 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를 통해 남포 석탄 항구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최소 7척의 선박이 떠나드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일부 선박은 길이가 170m에 달해 지금 미국이 몰수를 위해 사모아로 끌고 가는 YG 어네스트호와 길이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해당 지점에서 또 다른 대형 선박 2척이 발견되면서 석탄 취급 항구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겁니다. 겁도 없어요. 이걸 중국이 사주는지 한국이 사주는지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일 건데 이 중에 한 척은 135m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했다는 거고요. 내부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했고 다른 한 척은 160m고 옆 선박과 마찬가지로 화물 적재 공간이 노출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국무부 해안경비대와 함께 이 경신에 발표한 대북제재주의보에서 지난 3월 달에서 그랬죠.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서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공해상에서 석탄, 정제유 등 환적 사실이 계속 적발되고 이런 불법적인 석탄 운송이 이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예 시스템을 갖췄다고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류한 북한 석탄 선박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압류되어서 미국이 몰수했다고 봐야 되죠. 이건 몰수된 거예요. 미국 연방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요. 미국령 태평양, 남태평양 사모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5월 11일 날 미국령 사모아섬 파고파고항에 애인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도네시아에 갖고 가가지고 여기서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한국 회사 이름까지 나왔죠. 그 사장이 저한테 전화도 안 왔는데 그 뒤로 조용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석탄 있던 거는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로 옮겨 실었고 그리고 이 배는 끌려가지고 사모아항에 몰수되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모아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이었는데 일을 안 하는데 대형 선박이 들어오고 그 어머니 날이라고 주말이고 어머니 날인데 현지에서는 굉장히 술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던 무서운 북한 배가 큰 게 이렇게 녹슬고 그 뭐 유령선 비슷한 배가 남태평양 사모아항까지 들어와 있으니 이 지금 굉장히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가서 사진을 찍고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신문 기자들도 오고 그래서 현지의 아름다운 경치와 이 북한 배가 굉장히 좀 언밸런스 했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 외무성은 여기에 대해 화가 났어요. YG 어네스트호를 불법 무도 강탈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면서 이 6.12
그러니까 작년 싱가포르 선언을 기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적대 행위를 계속한다면 북한도 여기에 따르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갈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의 국내법을 다른 나라들이 지킬 것을 강박하고 이렇게 후한무치한 행위를 하는 것은 주권 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사법권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보편적인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어떤 일을 겪을지 한번 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아마 북한이 지금 미쳐서 광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 배는 북한에서 두 번째 큰 화물선이고 25,000톤을 실었다가 지금 인도네시아의 당국에 의해 억류됐고 여기에 있던 석탄은 옮겨 싣고 배는 미국에서 몰수되어서 미국의 판사의 지시에 의해 몰수되어서 남태평양 항구까지 지금 끌려와서 정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이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유기준 의원 있지요. 대정부 질문에서 최초로 북한 석탄 문제 등을 폭로했습니다. 자, 유기준 의원은 우리 방송에도 옛날에 출연했고 이 회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변호사 출신이죠. 그래서 본인이 정치를 하기 전에 이런 선박 간의 소송 분쟁 등을 주업으로 부산에서 그 로버트 할리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자, 유기준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북한 석탄 문제와 관련해 수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서 맡고 있지요.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저 어니스트호를 압류하고 선박 몰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은 날강도라고 말하지만 국제 반응은 싸늘하다. 자,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은 미국이 아닌 북한이다. 북한에서 두 번째 큰 화물선 와이저 어니스트호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를 오가면서 북한 석탄을 실어 날랐고 들어올 때는 그 자리에 중장비와 덤프 트럭 등을 수송해 왔는데 이는 명백하게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와이저 어니스트호가 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북한산 석탄 26,000톤을 싣고 있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압류된 사실과 이 배에 실린 석탄 매매 계약에 우리나라의 모 회사가 연루된 사실을 최초로 폭로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 회사는 고향에 있는 회사죠. 이 회사 사장이 제가 방송하고 난 뒤에 연락 왔어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북한 거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들렀다가 인도네시아인 것처럼 하면서 석탄이 다시 한국으로 갖고 오고 중간에 홍콩 회사를 끼우려다가 압류되면서 다 틀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벽창호 같은 정부 여당을 향해 언론 유관단체와 협력해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전을 기해왔는데 이 압류 결정에 기여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유기준 의원이 한국당의 수준에서 그래도 역할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와이저 어니스트호 외에도 제재망에 구멍을 지금 내고 있는 숱한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와 그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의 문제로 옮겨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기준 의원이 용기를 좀 더 내서 이 배경에 한국의 정보기관과 한국 정권이 있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석탄 밀수의 배경은 한국의 권력 핵심과 정보기관이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반입하면서 203만 달러를 수입 신고한 해외 거래처가 아니라
북한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제3자에게 송금한 사례 말고도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나옵니다. 수만 내지는 십수만 달러를 제3자에게 송금한 사례가 구체적 액수까지 추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그 돈을 자, 북한산 석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갖고 왔댔어요?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다. 우리가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중재해서 팔아주고 그 대가로 석탄을 받았는데 그걸 갖고 온 것뿐이다. 돈을 보낸 거는 없다라고 했죠. 한 여성 사장이 돈을 보냈다라고 이 검사가 아마 돈 보낸 거 없지 않냐 했는데 보냈다 했다가 개심죄가 됐는지 구속돼 가지고 재판 치르고 있어요. 억울하다고 본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뭐 그 돈을 북한으로 의심되는 제3자 뭐 미국의 체이스 맨해튼 은행으로 뭐 JP 모건 은행으로 보냈든지 뭐 또 더 나아가서 그걸 홍콩의 어떤 은행이나 회사로 보냈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북한이라고 하는데 직접 안 보내고 미국에 있는 중국 회사나 홍콩에 있는 중국 회사 아니면 홍콩에 있는 위장 회사 등에 보내서 서리쿠션으로 북한에 들어가겠지요. 그거는 뭐 상식적인 거라서 새삼스러울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극히 일부 수만 달러 내지 십수만 달러가 제3자한테 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북한에 간 돈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산 무연탄 1,590톤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A 업체가 그 수입 대금 13만 달러를 수입 신고한 해외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외환 송금을 했다. 또 북한산 무연탄 13,250톤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으로 위장 반입한 B 업체도 수입 대금 119만 달러 중에 7만 6천 달러를 의문의 제3자에게 외환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자, 119만 달러 중에서 7,600달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6% 대 7% 정도 돈이에요. 전체 가액에. 자, 이게 저는 이 두 개가 뭔가 하면요. 바지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자, 권력의 핵심이 이 일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누가 수행하겠어요? 정보기관이 하겠지요. 정보기관이 아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보기관이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직원들을 데리고 이거 수입을 하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그 앞에 또 바지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지들도 먹을 게 있어야 이 일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바지가 진짜 바지가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 한다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서 뭐 남동발전에 납품을 했다 칩시다. 납품하고 나면 북한산 석탄은 해외 이 대북 제재 때문에 한 20%, 30%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북한에 준 가격에 비해서 지가 한 20%, 30%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는 그 돈을 먹으면 되고 지는 이거 납품하고 받은 돈 중에 지 먹을 거를 빼고 남은 거를 보내면 되지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상한 부분은 지 먹을 거는 이미 빼놓고 수입했다라는 가격을 보낸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 먹을 거는 안 보내면 되지요. 지가 그냥 지 통장에 넣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디로 보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수상한 제3자한테 한 5%, 7% 정도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지가 지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도 바지기 때문에 자, 정보기관이 돈을 줬다 칩시다. 이 사람한테. 이 돈으로 이 수입해라. 어? 자, 그러면 자, 정보기관이 납품을 알선했어요. 또 북한에 석탄을 갖다가 또 보내는 사람까지도 알선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석탄 받아서 납품처에 내고 납품처에서 돈 주면 이제 지가 주인 같으면 그건 지하고 그 중에서 일부만 보내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가 받은 계좌에서 송금할 필요가 없지요. 지 계좌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것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는 이걸 만지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피로 받기 때문에
자, 그 돈을 95%는 북한으로 보내고 5%는 쥐먹어야 되니까 제3의 창구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부를 건수별로 다 제3자한테 보낸 게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이 일을 수행한 사람이 정보기관이나 국가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주고 중간에서 일정하게 피를 먹는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보기관이 직접 돈을 뜯어먹은 걸로 지금 의심을 해야 되는 사태도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런 돈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돈 많을 건데 결국은 이 업자가 바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수행해주고 지 먹을 거를 별도로 제3의 통장으로 보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유 의원은 지난 3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와이즈 어니스트 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 총리가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관세청 확인 결과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주기에 급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해가지 않는 게 이렇게 대북 제재 위반 특위를 만들었으면 처음에는 석탄 밀수 특위였고 이제 정제유까지 합쳐지면서 대북 제재 위반 특위를 만들었으면 그 특위에서 그야말로 당론으로 채택하자 해서 한국당의 당론으로 황교안이나 나경원이가 왜 북한 석탄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는가. 저는 여기에서 황교안이 나경원이가 정권에 뭔가 코낀 게 없으면 왜 말 못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어요. 자, 우리들 병원 문제는 자, 정권이 관계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런 문제에서 아직도 증거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북한 석탄 문제는 이거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정당으로서 충분한 명분이 있고 또 상대가 북한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혹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고 곳곳에 지금 각종 증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나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왜 한국당이 당론으로 이 문제를 공식 채택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나경원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한국당이 못하는 이유 중에는요. 이거를 해서 공격했을 때 곧바로 정권이 황교안이나 나경원한테 칼 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못한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돈 송금 내역에 보면 한 5%, 7% 이런 돈을 떼가지고 제3자한테 보냈다라는 것은 그것을 추적해보면 그 사람은 100% 이 일을 대신 해준 바지들이 챙기는 몫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에서 실제로 수입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바지에 불과하고 실제 이 일을 기획하고 시킨 사람이 누구인가가 금방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석탄을 겁도 없이 한국에 팔고 그 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미스터리죠. 그런 없으면 이놈은 간첩이라서 잡아다가 그야말로 징역 한 15년, 20년을 때려야 되는데 수사를 허지부지 해버리고 대부분은 불구속이고 여자 한 명만 달라든다고 구속시켜 놨어요. 이것 자체가 이 간첩 아닙니까? 이게 간첩 아니면 뭐가 간첩입니까? 어떻게 지금 같은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해서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데 그걸 넘나들면서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하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접촉했다 칩시다. 그런데 뭐 제철회사나 전력회사가 얼마나 그걸 갖다가 석탄을 딱 보면 이거 어느 나라 석탄인가를 밝혀내는 기술이 뛰어난데 또 그런 검사기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납품이 가능합니까?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거는 납품하던 사람들이 짜고 계속해요. 발전회사에 있거나 제철회사에 이런 부서에 조달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역상 챙겨서 옛날에 있던 사람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지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걸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납품하면 거기에 분명히 이 화력 시험이나 성능 시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건 북한산이다.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납품이 되고 또 심지어 부두에 압류됐는데 그것도 또 납품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해경의 조사나 경찰의 조사나 세관의 조사도 무마되고 뭐 그래가 미국이 하도 뭐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도 또 다 불구속이고 한 명만 구속시키고 달라든 사람. 그러면 이게 간첩단인데 어떻게 이게 넘어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놈들이 한전에 납품하는 것도 누군가 시킨 거예요. 정제유를 석유공사가 자기들 물류창고 오일허브 코리아에서 빼와가 공해상에서 불법 한적을 하게 해준 것도 누군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일허브 코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우리는 먼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한마디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을 붙여주면 정확하게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돈을 붙였는지 공소장이 나와야 될 건데 공소장이 그걸 다 지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걸 갖다가 특검하거나 조사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라 흔적을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뭔 놈은 검찰이 수사권 독립합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이걸 빨리 덮쳐야 되는데 말은 안 하고 그냥 유기준 의원이나 가끔 인터뷰하고 이게 가끔 그냥 한가하게 인터뷰할 수준의 사건이냐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 한국당 이길 카드가 이거 말고는 없어요. 100% 집니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잡혀가요.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문제 삼기를 포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요. 황교안, 나경원이 이걸 끝까지 침묵하면요. 이 두 사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콕 끼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